냉방에 대해 얘기할 때 그러니까 냉방 장치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냉방을 할 때 냉방의 목적은 냉방을 통해서 생육을 촉진시켜 갖고요, 생산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냉방비를 줄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경제성을 높이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냉방의 경제성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내가 수입된, 그러니까 생산된 조수익에서 냉방비를 뺐을 경우에 당연히 수익이 나면은 경제성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7, 8월 달에 냉방을 해서 뽑을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좋아요. 근데 실제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근데 유통회사들은 수익을 내는 것 같더라고요. 유통회사들은. 그래서 팜팜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목표가 안정성이거든요. 9월달, 10월달에 채소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지 큰 마트에다, 그래야 자기들 살아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데, 일반적인 내가 이제 시장에 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냉각 장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볼 때요. 그래서 이 사례가 보게 되면은 이 조수입은 같은 토마토 생산량이라 하더라도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통회사들은 안정성, 보험의 효과까지 있잖아요. 그것까지 감안한 수익이 나느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팜팜이라는 회사나 뭐 우듬리라는 회사 같이 유통을 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토마토 가격이 시장에서 낮게 관리에 대해서 내가 비싸게 생산했다 하더라도, 내가 내년 내후년에도 만약에 가격이 올해같이 폭등했을 경우에 내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토마토를 공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정성까지 감안한 실제 수익을 봐야 돼요, 실제로.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그런 회사들은 이제 생각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기 히팅 펌프 써갖고 냉각해서 내가 일반 가락동 시장에 출하해갖고 수익 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이게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유통까지 감안했을 때는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공기열 히팅 펌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공기열 히팅 펌프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초기 투자비가 저렴해야 돼요. 일단은 공기열 히팅 펌프는 엄청 비싸고요. 그 다음에 AS가 좋아야 되고, 장기화 사용 가능해야 되고, 장치의 운영 용이해야 되고, 냉방의 효율이 높고, 운영비가 저렴해야 돼요. 운영비가 문제가 되죠, 공기열 히팅 펌프는. 그 다음에 시설을 적게 차지하고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재배기한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 근데 안개 보는 게 또 문제를 일으키죠. 또 이런 거 포함해야 되고, 온도 관리가 정확해야 되고, 시설 내 온도 목표 균일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 특히 마지막에 작물에 해로우면 안 되겠죠. 아무리 시원하게 관리된다고 쳐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최대 냉방 부하 냉방 용량이 있는데요, 유입 일사량이 제일 커요. 사실은 뒤에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유입 일사량이 뭐예요? 와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 광량이 1000와트일 때 내부의 1제곱미터당 2520kJ이에요. 그럼 거기다 하기 10,000 곱하면은 얼마예요? 2520만 킬로와트네요. 예, 2520만 킬로와트.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전기 써갖고 냉방한다는 얘기는 머리 반품없이 넣은 소리죠, 여기요. 1520만, 공기 3개 빼면 내가 계산해봐야겠는데. 하여튼, 2520 킬로와트네요. 킬로와트. 1000 나누면. 근데 2520 킬로와트인데, 냉방은 3배가 필요해요. 2520kW를 킬로와트를 빼려고 하면은 7560kW가 있어야 열량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에너지 보존의 법칙 안에서 내가 환기를 통하지 않고 열을 빼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2520을 빼려고 하면 내가 7500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내가 밖으로 에너지를 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 공장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과체로 같은 게 더욱 안 되는 이유가 2520kW가 왔으면은 거의 3배인 냉각 에너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물 공장에서 광에서 나오는 전기 요금보다, 에너지 비용보다 그거를 냉각하는 데 비용 쓴 에너지가 훨씬 더 크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냉방 용량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광량 갖고 얘기하면 되겠죠. 광량을 내가 이제 그때 따를 수가 있고, 나머지는 크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복사 에너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그러니까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죠.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외부 엔탈피가 내부 엔탈피보다 커야 되는데, 외부 엔탈피가 내부 엔탈피보다 큰 시기는 우리 냉방한 시기는 없어요, 사실은. 무조건 내부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수한 사례만 외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뭐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보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 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가 있죠. 포그가 있어요. 이제 페닝-패드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포그는 뭐예요? 포그로, 그러니까 그 노즐을 이용해서 하는 그 포그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패드 앤 방식이라고 해서 이제 한쪽에서 바람을 당기고 패드에다 물을 흘려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히트펌프인데, 히트펌프는 그냥 에어컨, 딱 해서 에어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그러니까 포그 방식과 패드 앤 팬 방식은 일종의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거예요. 같은데 같은 방식이에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같은 방식 보고, 히트펌프 방식은 그냥 에어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방식은 냉수 냉방하고 냉풍 냉방 방식이 있는데 아무튼 다 에어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히트펌프는 제어성이 우수하고 다 좋은데 시설비가 1헥타에 보통 4억인데 4억이면 냉방 안 돼요. 충분히 안 돼요. 히트펌프로 냉방하려고 하면은 아마도 4억이 아니라 한 20억은 가져야 냉방하지 않을까. 일단 냉방 제대로 하려면 일단 안 돼요. 한 달째는 안 되니까요. 일단 시설비가 매우 고가이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포그 방식, 그러니까 그 세모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즐 사용하는 방식은 냉방 효과가 빠르고 저렴하고 그리고 공간 활용이 좋고, 그럴 때 다시 하나가 뭐가 있죠? 습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온도가 안 떨어져요. 습도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물방울이 쐈을 때 물방울이 실물체에 닿게 되면은 해롭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층고가 한 3m 된다. 그러면 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식하고 그때밖에 못 쏴요. 그러면은 사실은 정식하고 한 달 쓰려고 안개봉을 쏜다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층고가 최소 5m 이상은 돼야 돼요. 최소 5m 이상. 6m면 더 좋고 5m 이상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분무 노즐이 바뀔 수 있다는 거는 얘 감가상각이죠. 분무 노즐 막혀 언젠가는. 그래서 잘 사용하면 5년 정도, 7년까지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 사용하면 2, 3년에도 노즐이 다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주의점. 이거는 농약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농약 썼다간 노즐 다 절단나요. 그래서 농약 쓰시면 안 되고, 패드&팬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80년대 도입됐다가 지금 거의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최근 또 나오고 있어요. 패드&팬 방식이 어디 나왔을까요, 지금? 큰 온실 가면 있어요. 상주에도 있고, 부여에도 있고, 반밀폐 온실들. 그 격실에서 패드&팬 방식으로 여기서 수분을 공급해갖고 안을 밀어넣거든요. 그러니까 패드&팬 방식과 우리나라에서의 반밀폐 온실은 결국 뭐예요? 패드&팬 방식을 응용한 거잖아요. 여기서 단점이 뭐가 있어요? 시설비가 고가이면서 여기 있죠. 첫 번째 장점이 고온 건조 지역에 적합하다. 근데 우리나라 여름처럼 어때요? 고온 다습 지역이죠. 그래서 그 반밀폐 온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항상 퀘스천 마크가 지금 찍혀있는 상태. 이번에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3, 4, 5월 달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3, 4, 5월 달에는 우리가 외부 에너지가 아직 온도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창만 열어도 우리가 온실을 갖다가 충분히 온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창만 열어도. 커튼과 창을 잘 사용하면은 우리가 에너지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내부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6월 중순부터 8월까지가 창을 갖고 제어를 할 수 없는 시기예요. 창을 이미 다 열어놓은 상태고, 우리가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커튼 정도 좀 쓰는 정도지 제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그 포그 방식이라든가 패드&팬 방식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포그 방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봄에라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패드&팬 방식은 엄청 비싸거든요. 패드&팬 방식을 갖고선 더군다나 반밀폐로 해서 3, 4월에 쓴다는 거는 너무 낭비고, 그럼 6, 7, 8월에 써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고온건조 지역에 유리하다고 되어 있고요. 왜 그러면은 패드&팬 방식이 이제 반밀폐 온실에서 사용됐느냐 보면은, 일단 패드는 한쪽에서 팬을 걸어서 바람을 쏘고 패드에서 물을 흘려서 얘가 쏘고 나서 물을 흘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일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25에서 30m를 넘어가지 않아요. 폭이. 그러면은 우리가 말한 반밀평 호실 같은 경우는 길이가 100m, 200m니까 적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큰 팬을 만들어갖고 여기 팬을 통해서 강제로 그 끝까지 바람을 밀어넣잖아요. 그 습한 공기를 밀어넣게 방식을 쓰겠지. 격실에서 물을 흘러가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이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해요. 그 자기들은 찬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1리터의 물을 증발할 때 2,500kJ이거든요. 1도씨의 물을 왔다 갔다 1리터의 물이 1도씨 변할 때마다 4.2kJ이 바뀌어요. 4.2kJ. 그러니까 내가 10도가 바뀌면 42kJ죠. 그러니까 패드햄 방식의 용량이 중요한 거지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패드햄 팬 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용량이 중요하다. 찬물이냐 뜨거운 물이냐는 그러니까 효과는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경제성이라는 것도 나오죠. 내가 30도의 물을 10도씨로 만들려면은 굉장히 강력한 칠러 장치가 필요해요. 에너지 들어가고. 근데 20도 차이가 아까 몇 줄이 했어요? 88이네. 아니 84kJ죠. 그러면은 아까 1리터의 물이라면 얼마였어요? 2520kJ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흔히 말해서 우리 온실에서 5% 10%는 뭐라고 했어요? 오차범위다 이렇게 해요. 오차범위다 이렇게.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반밀폐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패드밀폐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세모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아까 요 얘기거든요. 100도씨의 물이 증발할 때 이제 540kcal, 그다음 보통 2260kJ 정도가, 그러니까 볼게요. 그러니까 물을 증발할 때 2500줄이 필요하거든요. 그 1리터라는 얘기는 2500kJ이 필요한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도씨 변할 때 4.2라고 했잖아요. 4.1인데 저희는 4.2라고 해요. 그냥 보통 4.2kJ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근데 줄은 킬로줄은 뭐예요? 그거 바꾸면은 와트잖아요. 전기 쓸 때 와트로 생각하니까 와트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근데 문제가 이 포고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하나 문제가 있죠. 반밀평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포고를 쓰든 패닝 패드를 쓰든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온실 안의 습도가 포화 습도가 되면은 효과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름철 같은 6월 하순부터 8월까지는 우리가 포고를 쏘아갖고 물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증발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충분하게 냉각되지 않을 확률이 있고, 습도가 높다고 하면은 뭐가 떨어질까? 그 다음에 쏘면은 물방울이 안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다 해서 우리가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있냐면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그러니까 포고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밀폐로 해서 패드앤팬 방식으로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도 안에다가 제습기를 달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제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외부 온도가 뜨거우니까 결로가 생기질 않아요. 제습기를 달아서 제거를 하는데, 제습기는 그 뭐예요? 에어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습기는 일반 우리가 쓰는 에어컨 제습기가 아니라 우리가 물 먹는 하마 있죠. 예, 물 먹는 하마 같은 방법, 화학적 제습법을 사용하는데 걔가 1.2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1000kJ의 에너지 필요할 때 1200kJ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에어컨 쓰면 얼마예요? 제습기 쓰면? 3배, 300kJ, 1000kJ를 없애려면 3000kJ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효율이 굉장히 좋을 때. 효율이 나쁠 때는 기계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효율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유럽의 그 중동 지역에서는 화학적 제트법을 사용하는데, 저도 그게 되는 줄 알았거든요. 얼마 전에 그 카타르에서 갔다 오는 그쪽에 하는 그분 얘기가 그것도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중단한 쪽으로 하고 있대요. 더 이상 안 하는 걸로 이제. 그거조차도. 근데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고, 과체류 가격은 우리보다 좀 비싼 지역에서도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기화율로 하죠. 상변화. 일단은 상변화가 일어날 때 이제 현혈에서 잠혈로 바뀌게 되고요. 잠혈이 이제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바뀌게 되면요, 기체가 운동을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때 들어간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잠혈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기체가 액상으로 변할 때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할까요? 다시 뱉어내죠.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유리 표면에서 이제 저걸 만들잖아요. 그 결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자멸을 회수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대요. 학원이 있는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은 그게 이제 효율적이지 아직 그 경제성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기체에서 액체로 바꾸면서 열을 흡수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보는 건데 여기도 있어요. 기체에서 기체를 액체로 만들면서 에너지를 빼내는 게 있어요. 그게 히트펌프죠.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서 열을 빼는 거는 에어컨이라고 그러고,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바꾸는 걸 뭐라고요? 우리가 히트펌프라고, 그것도 우리가 히트펌프라고 뭐예요? 열을 갖다가 1kW의 에너지를 2kW의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바로 히트펌프잖아요. 그게 그 에너지가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야, 에너지 1kW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서 왔어요? 공기적인 수증기에서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안으로 공급한 거잖아요. 이게 문제점. 추운 날은 공기가 건조해요, 습해요? 건조하죠. 그럼 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가 COP가 2.0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2.2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LG 거 2.2, 2.4 정도 돼 있거든. 2.2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1000kW 에너지가 필요하면은 얼마가 필요해요? 날씨가 굉장히 보통 얼마가 필요해요? 평균 2.2잖아요. 그러면은 날씨가 좋은 날 같은 경우는 한 3, 400 갖고 되겠죠. 근데 외부가 추운 겨울날은 몇이 필요해요? 그 1000이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죠. 우리가 COP라는 거는 그러면 에너지 언제만 있어요? 그 다음 COP를 그냥 평균 낸 거잖아요. 그럼 COP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냈으면 맞아요. 예를 들어서 1년을 에너지 사용 비용, 예를 들어서 저기 1월 달에는 1헥타에서 4천만 원 쓰고 2월 달에는 2천만 원 쓰고 여기다 COP를 계산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4천만 원 COP가 돼야 안 돼요? 4천만 원 그대로 들어가죠. 2월 달에 어떻게 돼요? 2천만 원 들어가도 그대로 안 들어가고 한 1,000, 2, 300만 들어갈 때죠. 3, 4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 에너지 비용이 5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250만 원 들어갔을 거예요. 4월 달 가면 어떻게 돼요? 300만 원 들어갔는데 그 중에 100만 원 들어가고 200만 원은 절약됐죠. 그러면 어때요? 평균 내면 2점인데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 어때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끼키야 1.3 실제로는 1.3이에요. 1.3 정도. 1.4. 왜 그러냐면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달기 전하고 달고 나서 얼마큼 차이 나냐? 그러면 30% 정도 와트수로. 내가 자기 킬로와트씩 나온 거 있잖아요. 30% 정도 들었대요. 30% 정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멸형을 배울 때는 뭐냐? 히트펌프 원래 여기 나왔죠. 히트펌프는 뭐다? 수증기에 있는 이 자멸을 갖다가 온실 내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히트펌프라고 한다 이것들을. 근데 이 히트펌프는 습이 높을 때만 효과가 있고 습이 없을 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점점 가면할수록. 그래서 이 증기열이 공기 중에 있다가 이 증기열을 우리가 액체를 만드는 빼는 효과들을 말하는 거고요. 세부 난방을 하게 되면은 5도에서 10도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고 최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는 안 떨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냉방에 이제 얘기를 할 때요. 이제 증산열 이용할 때 그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HD 값이 높을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HD 값이 높으면 유리하고 HD 값이 낮으면 불리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물이 증발값이 높은데요. 이게 상대 습도보다는 절대 중심으로 움직이고 특히 포차를 우리가 얘기한다. 포차는 뭐예요? 절대값이죠. 포차 5g이다 그럼 뭐예요? 1立方미터에 5g이 공간이 있다는 얘기고 12g이다 10g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들이고 그래서 절대습도, 상대습도, 증기업차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포차를 갖고 우리가 주로 계산을 많이 한다. 왜냐면 절대적인 뭐가 나요? 그램수가 나오죠. 물의 양이. 지금 냉방 방식 중에서는 가장 이제 포거 장치가 제일 싼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습도가 너무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발되지 않으면은 식물체에 닿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산을 광합성을 중지시킨다든가
병을 발생시키다 하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고압분무식은 이제 대부분도 두 가지만 있어요. 포구도 고압식이 있고 저압식이 있는데, 고압식은 유럽에서 일반적으로 이거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고압식이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고압식을 안 쓰고 저압식을 써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고압식 쓰면은 고장이 잘 나요. 어떤 경우에? 관리를 잘하면. 관리를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관리를 잘할까 못할까요? 다? 못해요. 물을 갖다가 뭘 해야 돼요? 필터를 이용해서 찌꺼기가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하게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필터 정도해주고 점검해서 물이 깨끗한지 뭔지 뭘 해야 돼요?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1헥타에다 딱 2억 주고 설치했어. 근데 내가 관리 잘못해서 1년 만에 다 작살해졌어. 그러면 내가 본전도 하나 못 건지죠. 근데 고압식은, 저압식 같은 경우는 관리가 예에 비해서 용이해요. 물론 어떤 분이 고압식이 더 유리하다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하여튼 관리를 잘못하면 금방 망가진다는 거. 그 다음에 저압식 같은 경우는 입자가 좀 굵은 편이에요. 구멍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막힘이 좀 덜하죠. 약간 정수가 덜 된 물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압식을 쓰려고 하면은 모래 필터 써갖고 막 걸러서 딱 들어와야 되는 반면에, 그리고 깨끗한 물 사용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그 샌드 필터만 거치고 들어와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샌드 필터 안 거친 분들도 있어요. 그냥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입자가 굵기 때문에 막힘 현상이 좀 적게 발생한다. 대신에 복잡하죠. 관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유독폐지에도 이제 골고루 해야 되고요. 고압분무식은 장치가 간단하고 노즐이 저렴하다. 근데 비쌀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근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단점은 뭐예요? 작기 때문에 노즐의 막힘 현상이 많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가 어렵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관리를 잘하면은 좋다 이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보시면 물 공급에서 여과기, 펌프, 압력자재, 노즐로 들어가는데 이 앞에서 이 단계에서 여과기를 청소도 해줘야 되고, 물을 갖다가 품질을 계속해서 점검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 관리를 못할 것 같으면 설치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고압식을 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고압식 들어왔다가 많이 뜯어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고압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저압식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대형 농장에서 고압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그랬지 하면은 관리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고압식을 주다 보니 노즐이 전부 다 1년 만에 다 막혀버렸어요. 그 당시에. 근데 저압식을 했더니 안 막혀. 왜? 그 당시에. 왜? 구멍이 크니까. 그런데 흔히 대형호실로 가버리니까 어때요? 전문 예배사들이 이제 관리라는 시스템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 가능했죠. 또 이게. 그래서 뭐가 좋냐? 이거는 장단점이 다 있어서 관리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가 누수 관리, 압력 관리, 여과기 관리. 압력 관리, 특히 이제 우리가 노즐을 쓸 때 그 주의점이 하나 있어요. 확인할 게 있어요. 고압이건 저압이건에 뭘 봐야 될까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입자 크기를 하나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일단 이렇게 맞다 안 맞든 어떤 압력에서 얼마 입자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두 번째 뭐라 하게 될까요? 양. 노즐 하나에서 예를 들어서 3발을 걸었을 때, 5발을 걸었을 때 3발을 걸었다 쳐요. 그러면 입자의 굵기는 얼마이고 시간당 몇 리터의 물이 나오는지가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없어요. 우리나라 노즐에. 유럽 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저기 없어요. 우리나라 갖고 들어온 거 보면 노즐. 제가 이거 얼마 나와요?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물이 얼마 나와요? 그럼 몰라요. 아무도. 소용없잖아 이거를. 이거는 어때요? 이거 문제가 있죠. 그래도 이거는 확인 혹시라도 하게 되면은 물어보세요.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뭐를. 그래서 그러면 용량이 나오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개수가 나오죠. 노즐의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와 용량이 나오면 개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와갖고 500개는 달아야 된다는데, 근데 왜 500개여야 돼요? 500개면 몇 리터가 돼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즐을 써서 물을 분사했을 때 식물의 증산량보다 많을 수는 없어요. 식물의 증산량이 훨씬 많아요. 물의 증산, 식물이 제곱미터당 2리터를 증발하면은 쟤는 1리터밖에 안 돼요. 아무리 노즐 좋은 거 써도.
식물의 증산이 훨씬 크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의 증산을 더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보면 또 5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 불입자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 데이터가 없으면은 뭐 해야 돼요, 이거? 쐈는데 니네 입자의 크기는 얼마냐? 3바로 걸었을 때, 2바로 걸었을 때 얼마냐?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50 마이크로 이하로 나오고 2바로 떨어지면은 입자가 얼마큼 꺼진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없으면 못하죠, 아무것도. 그 다음에 노즐의 개수가 나오려면 여기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보면은 여기 나오죠. 시간당 얼마가 나와야 돼요? 600리터 정도의 물이 나오면은 1분 쐈을 때 얼마예요? 시간당? 자, 분당 얼마가 나와요? 10리터가 나오죠. 한 발 쏘면 10리터가 나오죠. 1분당. 시간당 얼마예요? 시간당 600이니까 1분 쏘면은 10리터가 나오죠. 네. 그러면 내가 5분 한 번에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요? 12번 들어가니까 120리터가 나오죠. 근데 아까 식물의 최상기 때 얼마가 증발한다고 했어요? 제곱미터당 600g 정도가 시간당 증발해요. 600g. 그러면은 여기 200평이면 얼마? 여기서 10R하면 300평이잖아요. 뭐 600g이면은 1000이니까 0.6 곱하기 1000 하면은 600리터죠. 그럼 내가 요 1리터 1분 쏘게 되면 얼마가 들어가요? 아까 120리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식물의 증산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커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분무 조절은 뭐예요? 결론은 보조 개념이죠, 보조 개념. 그러니까 식물이 실제로는 식물의 증산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 이 노즐을 보게 되면은 지금 벤출 효과인데요. 이걸로 볼게요. 이거를. 잠깐만. 아이 그다음에 사라졌네. 이거 볼게요. 여기서 물을 갖다가 이렇게 쏴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공기가 통과하면서 뭐예요? 벤출 효과라고 해서 바람이 이렇게 불게 되면요. 뭐를 땡겨 같이 흘러 들어가요. 벤출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은 미세하게 물이 쪼개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벤출 효과에 의해서 물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저압식 분무기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보통 저압식이 한 25배 크니까 그다음에 제가 써놨어요. 농약 사용 금지. 무일명제가 아닌. 가끔 가다가 이 노즐을 갖다가 농약이라고 농약 쏘는 건 줄 알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비싼 거를 갖다가 농약을 쓰게 되는 문제가 있죠. 아껴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는데. 네. 이제 고장 잘 농약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과기가 있죠. 여과기가 똑같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가 그 입자가 크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좀 덜 막히는 경향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좀 잘 막히는 편이에요. 지하수가 뭐가 시끄럽게 흘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여과기 관리 부문들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까지만 하고 패드앤팬 방식까지 오늘 그럼 포장은 잠깐만 들고요. 이거 패드앤팬 방식 할게요. 패드앤 방식은 이쪽에서 패드에서 물을 흘러온 다음, 그러니까 먼저 이걸 돌리고 나서 요거 패드에 물을 흘리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물이 일로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바깥에 있는 건조한 공기가 안을 통과하면서 시원하게 바뀌어갖고 일로 공급된다는 것들이고요. 요 거리가 30m를 넘어가지 않는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패드가 있고, 패드가 있죠. 패드. 물을 흘러가는 패드가 있고, 바깥에 보면은 여기 열려있죠. 여기 뭐가 있어요, 일로?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시원해지고 바깥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팬은 이쪽이에요. 팬이 크죠. 이게 열리면서 이로 바람이 불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건조할수록 효과가 좋다는 얘기고, 25에서 30m를 보통 넘어가지 않고요. 장점은 사막 쪽에 어울리죠. 그래서 저기 사우디나 카타르 같은 데 가보면 패드앤팬 방식으로 온실을 많이 져놨어요. 설치비가 많이 들고, 저희도 옛날에 제가 쓰던 온실도 패드앤팬 방식이었는데 지금 다 떼놨거든요. 그거를 패드팬을 다 떼내고 지금은 다 막아버렸어요. 그 옆구리를 다 막아버렸는데 별로 그게 우리가 효과가 크게 보지 못해가지고 잘라버려 없애버렸고요. 청소 많이 해줘야 돼요. 시끄럽고 엄청 시끄러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알고 계실 게 보통 패드 세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1立方미터당 그러니까 볼게요. 그 최적이 이제 오실 최적이 같은 경우는 보면은 3,000 제곱미터다. 그러니까 바닥이 300평이면은 1000제곱미터 곱하기 3m면 3000 제곱미터잖아요. 그러면은 반대에 거기다가 3000을 곱해주면은 4.5 제곱미터의 패드가 설치, 제곱미터예요. 잘못 못해요. 4.5 제곱미터의 크기를 설치해야 되고, 반대편은 6000 제곱미터 입방미터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고, 여기도 뭐 잘못된 게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여기서 길이가 100m죠. 우리나라에서는 온실이 안 맞아 이게. 연도가 짧게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땅값도 비싸고 이렇게 짧게 지으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연고온실은 괜찮은데 짧게 지으면 난방비 많이 들어가요. 우리 겨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아서 난방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패드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대요? 최근에 이 패드 방식을 한다는 게 반밀폐형에서 하고 있더라. 상주라든가 우등지에서 좀 하고 있는데 좀 저희들보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배기팬이 2, 3번 먼저 작동되고 물이 흘러야 된다. 왜 이게 먼저 흐르고 물이 늦게 흐를까요? 물이 아깝거든요. 우리는 물이 공짜라 생각하는데 우리 공짜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이 패딩 방식을 쓴 나라들은 물이 귀해요, 거의 다. 그래서 항상 물을 아끼려고 하고 재활하고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패딩 멤버십은 온실 밀폐 상태가 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마치고 온실 한 바퀴 잠깐 돌고 문제 해볼게요. 예.